저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야기 안 하면 시간 가만히 서 있어요. 총리, 최근 발행된 에픽하이라는 그룹의 빈차라는 노래 가사 중에 일부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즐겨 듣는 랩 음악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자식도 사이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제가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꿈이라는 것은 그저 짐에 불과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삶을 짓누르는 존재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압니까? 총리님, 젊은 친구들은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돈을 모으지도 않습니다. 있는 부모 밑에 있는 자식들은 뭐 걱정 없으니까 살지만요, 없는 부모 밑에 있는 자식들은요,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힘듭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서 서울에 유학 가도요, 집에 돈이 없으면요, 아르바이트 하기 바쁩니다.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가 뛰어나서 시험을 쳤는데요, 공공기관이 가장 안전하니까요, 시험을 쳤는데요, 면접까지 가서 자기도 모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전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 마음은 전화로 물어보도 못한답니다. 자식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무슨 적폐청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무슨 이 나라의 기둥이 되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돈 앞에 노예가 됐고 권력 앞에 노예가 돼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자기 자식한테도 그대로 내 새끼만 물려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없고 힘든 자식, 대다수 서민들의 자식들은, 서민들은, 또 그 부모들은, 그 친척들은 이 세상을 무슨 꿈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이 생각하시는 적폐, 언제까지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진짜로 구조적으로 이것을 바꿔내지 않으면요, 뭐 우리가 유토피아 같은 세상은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답게, 국가는 국가답게, 나라는 나라답게, 판사는 판사답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그렇게 해야지 자식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본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이 논쟁이 과연 생산적이냐 아니냐를 국민들이 다 지켜볼 때요, 다 없어져라 할 정도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생각은 다를 수 있고 또 이념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새로운 가치를 뽑아내지 않는다면 이 지루한 논쟁이 과연 무엇을 남게 할까요? 총리님은 지금 하는 이런 논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답답한 장벽 같은 것이 엄존하고요, 국회 안에도 장벽이 있다는 느낌을 간혹 갖습니다. 우리 경제부총장 계시니까 차관님, 예. 얼마 전에도 그 경제학자님들을 모시고 토론을 해보니까요, 너무 극렬하게 차이가 났어요. 신자유주의, 또 포스트 케인즈주의,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이 논쟁이 어찌 보면 합일점이 하나도 없고 새롭게 해보자는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는 외국의 모델이 있으면 그 안 따라가면 죽는 줄 아는 그런 나라. 현실의 감각을 한 번도 실천해보지 못한 이런 거는 무조건 하면 큰일 날 나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세계가, 우리나라가 이 10위권 안에까지 들었는데도 경제 문제를 갖고는 그런 첨예함에 저는 사실로 그날, 이거 우리나라는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서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고 서로 양보하고 하는 일은 없다는 생각에서 저는 학자들이, 또 정치인들도 한심하지만요, 크게 자기 것만 주장하는 학자들한테 더 한심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밑바닥에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경제 이론에
따라서 논쟁하는 모습들은 정말로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부총리님, 우리 차관님, 네네.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갈 때가 언제였죠? 영광의 30년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경제학에 나오는데 미국의 뉴딜 정책할 때입니다. 그때 노동권 강화가 되고 임금이 인상되고 누진제 조세 제도가 도입되고 국가제도의 공공사업이 대규모로 수행해서 이때 모든 중산층이 크고 활성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저성장 그리고 또 임금이 너무 작아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소명의식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로 임금이 높으면 어느 회사 가서 내가 이 기술을 습득해서 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수요가 생기고 그래야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뭘 사먹겠다는 수요가 생기고 무엇을 사겠다 하면 또 수요에 맞춰서 생산이 생기고 이런 것으로 한번 다시 순환을 해보자. 이대로 가면 더 이상 답이 없다 우리나라가. 이거를 누구나 알면서도 경제 논리와 경제 이론만 가지고 논한다는 자체가 저는 한심스러웠습니다. 우리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제는 그동안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거쳐오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존 이론이나 모델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열심히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사회가 일정 분배면이나 또는 저성장을 극복하는 면 이런 면에서는 여지껏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제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때도 되지 않았는가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또 안 되면요 바꾸고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차관님, 예. 추계 공무원 17만 4천 명 정원의 추계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전번 우리 추경 때 김병무 의원님 말씀하신 초과 근무 수당, 예. 그다음에 연가 보상비 이게 아마 공무원 전체 임금비 한 10% 됩니다. 네네. 만약에 공무원을 더 추gun할 때 이건까지 더 이으면 아마 추정치가 좀 낮아질 수 있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뽑아보시고 그래야지 3교대, 2교대 이런 게 없어집니다. 예. 그러려고 지금 우리가 공무원 충원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교대제를 2교대 뺏기 못하는 경우를 3교대로 개선하거나 하면은 초과 근무 수당이 확연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총리님. 네. 내년도 저희들이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이 대안을 내놓고 정책을 하고 또 이래 알리고 있는데요. 사실로 일반 시중에 가면요, 소상공인들은요 지금 불안하고 임금비 때문에 어떠느냐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일부 언론이 그걸 너무나 부풀리는 것도 있고요. 대신에 우리 정책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상공인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구청이나 이런데 중소기업부하고 이런 걸 잘 아는 노동부하고 몇 개가 합동으로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들어 놨고 프랜카드를 붙여서 누구나 찾아오면 또는 현장에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를 좀 만들어서 이 문제를 국민들의 소상히 알리면 이제 좀 세상이 바뀌겠구나 생각도 들고요. 또 내가 이것을 장사가 안 되면 너무 한계 기업이 많잖아요. 그만두고 내가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을 홍보한다기보다는요, 우리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기 위한 노력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를 포함해서 관계부처 책임자들이 소통의 기회를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 중구의 자유한국당 우리 정가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